한번 염색해보라고 권해주세요. 자, 정수산술 연산. 정수산술 연산은 뭘 가장 주의해야 돼요? 오버플로우를 주의하시면 돼요. 그것만 알면 되겠고, 그 사칙 연산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수의 나눗셈은 부동소수 나눗셈하고는 다르다는 거 알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연산을 할 때는 피연산자가 모두 양의 정수일 때 직관적이고, 나머지 연산 중 하나가 음수이면은 결과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코딩을 했다. 문제점이 뭘까? 잘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점. 요거의 문제점. 무슨 문제점이 있죠? 항상 문제점을 볼 때 함수의 문제점을 물어보면 인자부터 봐요. 인자가 하나네. 인자의 범위를 봅시다. 인자의 범위는 자바니까 int n이면 범위가 어떻게 돼? 음수, 0, 양수가 있어요. 자, 양수를 모두 1로 했을 때 나머지가 1이면은 홀수 맞아요, 틀려요? 홀수 맞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1 모두 2하면 뭐가 나올까? 1이 나올까? 마이너스 11 모두 2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1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음수 들어오면 마이너스 11은 홀수예요? 짝수예요? 음수에 대해서는 홀수 짝수 개념이 없나? 정확히 수학을 모르겠는데. 만약 하여튼 음수도 짝수 홀수 개념이 있으면 마이너스 11도 홀수죠. 홀수예요. 내가 어제 또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딸 수학 좀 봐주다가 놀래가지고 490이 짝수니 홀수니 물었더니 홀수래요. 490이. 요즘 교육이 이렇구나. 네. 너무 놀랐어요. 492 홀수래. 야, 참신한 건가? 학교에서 홀수 짝수를 잘 안 배우나? 490이 홀수라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하여튼 홀수는 그냥 마지막 자릿수만 보면 돼. 나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 490이 짝수야? 막 이러면서 막 내가 그랬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어때? 음수이면 문제가 생긴다. 음수이면.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is, ought,랑 다 이렇게 짜죠.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짜요. 얘는 문제 될까 안 될까? 얘는 문제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다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얘는 문제 있어. 그렇죠? M 모드 2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10분불에 물어봤던 문제인가? 자바에 물어봤던 문제구나, 이거. 그쵸? 중간고사에. 자바에서 물어봤죠, 이거. 이 문제. 예외 처리하라고. 아닌가? 이거 아닌가? 자바에서 안 물어봤나? 10분불? 자바에서 물어봤죠, 이거. 아닌가? 자바 아니었어? 10분불에서 물어봤나 보다. 10분불에서 물어봤어요. 이 함수를 주고 예외 처리하라고. 근데 예외 처리, 자바, 10분불이구나. 10분불이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요 디지트가 한 자릿수여야 돼. 이런 걸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들에 대한 검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항상 함수를 구현할 때는 인자의 범위를 잘 고민해 봐라. 그리고 나머지 연산은 양쪽이 뭐예요? 둘 다 양의 정수일 때만 조금 쉽게 떠오를 수 있고 음수가 되면 이렇게 쉽게 안 떠올라요. 저 같은 정도면 안 떠올라요. 얘가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이런 게 잘 안 떠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난수 발생. 난수 발생을 많이 하니까 이거 좀 잘 알아두시면 난수 발생. 그래서 next int 6 하면 매에서 몇까지 발생시켜줘요? 0에서 5. 그래서 주사위를 원하면 하나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1에서 6이라는 범위가 돼요. next int 10이면 0에서 9. 이렇게 그 범위를 잘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트 연산. 이 C뿔 수업하고 약간 혼동스러운데 그 정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보통은 비트 연산을 안 써요. 그리고 비트 연산은 주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할 때만 활용이 돼요. 예를 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걸 만들 때 하드웨어 아주 근접한 프로그램 할 때는 비트 단위로 뭔가 신호 처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트 연산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비트 연산을 안 써요. 하지만 비트 연산을 똑같은 건데 일반 연산 대신에 일반 사칙 연산 대신에 비트 연산을 쓸 수 있으면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거 한 거죠. M모드 2. 이거는 짝수 판단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비트 연산을 쓰면 모든 수에서 비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보려면 뭘 보면 돼? 맨 마지막 비트 값만 보면 돼요. 비트 값이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나오네. 비트 연산에는 AND, OR, XOR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 특성을 잠깐 살펴봅시다. A는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 AND 1. 이건 뭘까? 아니지. 1은 A가 돼요. 무조건. 1과 뭐를 AND하면 그 비트가 0인지 1인지 상관없이 0이면 0, 1이면 1이 돼요. A AND 0은 이건 무조건 뭐 얼마야?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5와 1은 무조건 1이 돼요. A, 5와 0은 A가 돼요. A, not 1은, X와 1은 not이요 뭐냐, 여기서. 이렇게 했나? 이거인가요? 그거는 수학에서 그거. 우리 자바 연산자에서.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너 말대로, not A. not A예요. A, 0은, X와 0은 A가 됩니다. 이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트 연산 처리할 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마지막 비트만 얻어내고 싶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면 돼? 이 앞에 걸 다 0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중에 뭐가 있어?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앞에 걸 0으로 엔드하고 얘는 뭘로 엔드하면은 여기 나와. 1로 엔드하면은 요 마지막 비트만 나오죠. 나머지 0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모든 비트는 다 0으로 돼버려요. n이 뭐가 되어 있지 상관없이 다 비트고 맨 마지막 비트만 남아요. 맨 마지막 비트만 남으면은 그 비트를 10진수로 하면 1 아니면 0이에요. 0이면 짝수, 0이면 호수예요. 그러면 지웠는데 얘는 아까 is odd int n 이렇게 했을 때 return n mod 2 1이면 이거 문제 있다 그랬죠. 그렇죠? n이 음수이면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return n and 0x01 1 하면 이거 문제 있을까 없을까? n이 음수여도 문제 없죠. 이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더 효율적이고 나머지 연산을 쓰는 것보다 얘가 더 효율적이에요. 비트 연산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짜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정확한 거예요. 음수도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주어진 정수가 2의 거듭제곱인지 판단. 얘가 2의 거듭제곱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짠다. while n이 0 n if n mod 2가 여기도 end를 쓸까? end 0x01이 이렇게 되면 안 되나? 맞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2의 거듭제곱인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계속 2로 나눠보면 되죠. 2로 안 나눠진다. 2로 안 나눠진다. 그러니까 16이면 내가 흔들어서 그러나 또 8, 4, 2, 1 그러면 얘는 2의 거듭제곱이 맞죠. 그쵸? 2의 거듭제곱이 맞아요. 근데 15 하면 이거 안 나누죠. 그쵸? 그럼 2의 거듭제곱이 안 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1이 돼서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2의 거듭제곱이 아니게 돼요. 2의 거듭제곱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수가 2의 거듭제곱인지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복문으로 짜볼 수 있어요. 계속 2로 나누어 봐가지고 2로 안 나눠지는 순간 얘는 2의 거듭제곱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이 되면 2의 거듭제곱이 맞아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같은 문제인데 정수니까 2의 거듭제곱이라는 애는 정수로 비트로 표현하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생각을 해보면 돼요. 10진수는 어때요? 10진수에서 10에 나눠지는 10진수에서 10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표현될까? 10진수에서 10의 거듭제곱은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가죠. 그렇죠? 이게 10의 거듭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1이 몇 개가 있어요? 1이 항상 하나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라는 수를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 비트, 얘는 10진수고 얘는 2진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라는 정수는 비트 표현을 생각하면은 비트가 1인 값이 1인 게 몇 개 존재해요? 몇 개가 존재해요? 딱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여러 개 존재하면 2의 거듭제곱이라는 수가 아니에요. 어? 요게 하나만 존재해야 돼. 101 이거 2의 거듭제곱이 아니에요. 110 이것도 아니야. 111 이런 것도 안 돼. 딱 하나만 있으면 얘는 2의 거듭제곱이 돼요. 10진수를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거를 판단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반복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2의 거듭제곱이라는 수는 정수는 비트 표현으로 생각하면은 비트가 1인 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비트의 개수를 세자. 비트의 개수. 그럼 어떻게 세? for int i는 0 int count equal 0 하고 if n 모드래 and 0x01이 1이면 count가 2면 return false return true 이런 식으로 요 비트를 세는 거예요. 쭉 하나씩 가면서 n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n을 요게 비트가 1, 0, 1, 1, 1이면 요거의 개수를 세는 거야. 하나씩 세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세려면 요 비트를 맨 뒤로 옮겨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 비트를 옮겨놓으면서 엔드 시키면은 맨 마지막 비트가 0인지 1인지 알아요. 그럼 그거를 세면 셌는데 이 카운트 값이 1이면 그 수는 뭐가 돼? 그 수는 2의 거듭제곱이 되죠. 근데 얘는 항상 몇 번 필요해? 항상은 아니구나. 최악의 경우 32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 근데 좀 더 참신한 방법은 이건가? 아까 지웠나? 요걸 하면 그러니까 비트가 이진수는 이렇게 되죠. 비트가 1이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해요. 비트가 1인 게. 그러면 얘에서 1을 빼면 1000에서 1을 빼면 0111이 돼요. 두 개를 XOR하면 000 XOR하면 1이 되는구나. 아이씨, 쏘리. 뭘 해야 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엔드인가? 그럼 0이 되는데. 10 아닌데? 아이씨, 뭐야? 더하기는 0, 다르면 1. 5는 아니고 엔드인데? 엔드면 어떻게 돼? 더한 거 아니고 잠깐만.
아,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뭐였지, 차영아? 어? 여기가 뭐였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오어가 아니라 엔드가 맞다. 엔드 하시면 돼요. 엔드를 하면 2의 거듭제곱일 경우에는 0이 되고 2의 거듭제곱이 아니면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 한 줄이면 어떤 수가 n의 거듭제곱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n의 거듭제곱인지를 요 한 줄이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쪽을 Shift 2라면은 곱하기 2 하는 효과가 있고 이쪽을 하나 Shift 하면은 나누기 2 하는 효과가 있어요. 비트 연산에서 나누기 하는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이쪽으로 갈 때에는 주의해야 될 게 부호 비트가 따라오냐 안 따라오게 하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 이게 마이너스 값이면 부호 비트면 이렇게 하면 1101이 돼요. 이 1이 같이 따라와요. 부호 비트가. 그런데 요걸로 하면 3개짜리로 하면 안 따라오게 돼요. 부호 비트는 안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부호 비트를 따라오게 할 것인지 안 따라오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2개짜리 있고 3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는 없어요. 거꾸로 3개짜리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이건 의미 없으니까. 거꾸로 3개짜리는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부동소수. 부동소수는 2개 있어요. 자바에. 플로트와 더블. 플로트와 더블 중에 기본 타입은 더블입니다. 더블. 그래서 아까처럼 10.5라고 하면은 얘는 무슨 타입? 더블이에요. 10.5F 하면은 플로트가 돼요.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예요. 그러면 얘도 한번 아까랑 비교해 봅시다. 0, int max, int min. 그러면은 정수는 요 사이에 있는 값 중에 나타낼 수 없는 값이 있어요? 정수는 없죠. 없어요. 근데 부동소수는 여기에 맥스 값이 있고 민 값이 있고 0도 있어요.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을 모두 나타낼 수 있어요? 부동소수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정수와 달리. 못 나타내요. 그래서 요 값을 만약 내가 필요했는데 이 값은 나타낼 수 없으면 얘와 가장 가까운 값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류를 뭐라 그래요? 라운드 오프 오류라 그래요. 반올림 오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수에서 5를 빼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5를 빼면 이게 맞죠? 근데 실제 출력해 보면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지 않고 4.0이 나와요.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를 부동소수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 오차 때문에 5가 나와야 정상인데 5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4.0이 나온다. 그래서 부동소수는 여기 있는 2개의 값을 더하면 맥스보다 커질 수 있죠.
오버플로우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부동소스 쓸 때. 근데 뭘 걱정해요? 정확성, 반올림 오차를 걱정하게 됩니다. 플로트보다 더블이 더 많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더 촘촘히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플로트는. 더블이 플로트보다 더 촘촘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같더라도, 범위도 좀 다를 뿐더러 더 촘촘하게 더블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성이 더 높다는 거죠. 플로트보다. 범위가 크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정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거는 오버플로, 부동소스 쓸 때 주의할 거는 반올림 오차, 정확성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부동소스를 비교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무지 큰데 저 안에 범위 있는 존재하는 수는 무수히 많아요. 이만한 범위만 잡아도 거기에 존재하는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0.0000 뭐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 4비트면 나타낼 수 있는 수는 16가지밖에 없는 거야. 늘어나 봤자 제한적이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3분의 1은 10진수로 나타낼 수 있나? 못 나타내요. 3분의 1한 수는 10진수로는 죽어도 0.333에서 끝이 안 나죠. 그렇죠? 얘가 0.33은 아니잖아. 그렇죠? 얘랑 얘는 근사한 값이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못 나타내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소수도 더 심각해요. 컴퓨터 대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겠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표현한 방법 때문에 정수는 얘와 얘가 대칭적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뭐가 더 많아? 음수가 하나 더 많아요. 4비트면 마이너스 8, 7이에요. 음수가 하나 더 많아요. 그런데 부동소수는 나타내는 방법 때문에 얘와 얘가 대칭적이에요.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정수에서는 int max, int min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max고 여기가 min이에요. 근데 부동소수에서는 여기가 max고 min은 여기예요. 얘 min은 0은 아닌데 0과 가장 가까운 수예요.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발생했다 그래요?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다 그래요. 정수에서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존재하죠. 오버플로우. 마찬가지로. 언더플로우가 존재해요. 그럼 요 두 개만 있으면 요거랑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 저 맥스 밸류에서 음수어 취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최대값을 얻을 수 있고 요것도 얻을 수 있어요. 민 밸류에다 음수라면 여기 가장 음수 값인데 0에 가장 가까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에서는 A 더하기 B를 하면 넘어가서 1로 가서 무슨 음수가 돼버리죠. 근데 부동소수에서는 A 더하기 B를 했더니 넘어갔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떤 값을 가져요? 이런 값을 가지게 돼요. 무한대라는 값. 무한대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고, 언더플로우가 발생되면 무슨 값을 가질까? 0이 돼요, 그냥.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0.0001이랑 0이랑 뭐 큰 차이 없을 테니까. 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0을 해요. 그리고 정수에서는 0 나누기 n 돼요? 이거 뭐예요? 예외예요. 프로그램 죽어요. 부동소수에서 0.0 나누기 n은 어떻게 될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까? 안 죽을까? 0.0 나누기 n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원래 아주 작은 값을 n으로 나누면 이 값은 뭐가 될까? 수학에서. 무한대가 돼요. 부동소수에서는 0.0을 n으로 나누면 n의 n도 될 수 있지만 인피니티가 될 수 있어요.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언어마다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들은 언어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바만의 특징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정수를 사용할 때는 뭘 주의해? 오버플로. 부동소수 쓸 때는 뭘 주의해? 정확성을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역나누기 설명됐고. 요거는 더블을 여기다 저장하니까 안 돼. 플로트는 저장돼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오버플로우나 정수에서 오버플로우가 걱정이 되고 부동소수에서 정확성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부동소수에서 정확성이 걱정이 될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빅 데시멀이라는 걸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절대 못 나타내는 수가 없습니다. 다 나타내요. 근데 얘는 어떤 컴퓨터가 갖고 있는 부동소수 회로를 써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자료구조 알고리즘 써서 계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차이가 날까? 속도가 느리겠죠.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성은 확실해요. 그래서 아까는 똑같은 걸 해보면 4.0이라는 이상한 값을 얻었지만 빅 데시멀을 이용하면 5라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쓸 때에는 자바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연산들을 식을 세울 때 연산자를 쓸 수 없고 빅 데시멀이나 빅 인테저 쓸 때에는 뭘 써야 돼요? 이런 함수들을 써야 돼요. 함수를 써서 식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느리다. 느리다. 문자 타입. 문자 타입은 자바는 유니코드를 쓴다. 라는 거고, 유니코드를 쓰나 아스키 코드를 쓰나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소문자, 영문자 소문자의 코드 값을 알아야 되나? 코드 값을 알아야 돼요? 코드 값 알 필요 없습니다. 뭘 알아야 돼? 그 코드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코드의 특징. 근데 그 코드의 특징은 아스키든 유니코드든 아니면 다른 코드든 특징이 다 똑같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소문자 A에 더하기 1, 얘 코드에 더하기 1하면 이건 무슨 코드가 돼요? B의 코드가 돼요. 대문자 A에다 더하기 1하면 무슨 코드가 돼요? 대문자 B. 0에다가 1을 더하면 무슨 코드가 될까? 1이 돼요. 3에다가 1을 더하면 4가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특징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꾸로 A 어떤 소문자에다가 A를 빼. 그러면은 이 소문자가 이 CH라는 소문자가 뭐 B다. 그럼 이거 얼마? B에다 A를 빼면 1이죠. 그런 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얘가 95인지 65인지 뭐 그거 외울 일 전혀 없어요. 단 소문자들은 붙어 있고 소문자 A부터 시작할 거고 대문자도 다 붙어 있고 대문자 A부터 시작할 거고 숫자들은 0, 1 이렇게 해서 9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있어요. 어떤 코드인지 상관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가 1바이트인지 2바이트인지 유니코드에서는 A가 무슨 몇일까 이런 거는 프로그램 할 때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 필요하면 이제 문자 처리할 때 필요하면 이제 영문자 필요할 때 영문자. 이거 영문자만 쓸 때만 써야 돼요.
이게 또 뭐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데 가면 또 달라. 안 써봤는데 다르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시고, 요 명령어들은 주로 다 뭐 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영문자, 영소문자, 대문자 쓸 때만 의미 있는 거예요. 한글 쓰는데 얘가 로우케이스, 아퍼케이스 봐봤자 뭐 의미 없죠? 그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시간이. 불리언 타입. 불리언 타입은 값을 true 아니면 false를 가지는 거죠.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이런 불리언 변수를 쓸 때는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플래그이 true인지 false인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거 언제 실행돼요? 플래그이 참일 때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참 가져와서 또 참하고 참을 비교해요.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시면 이건 초보. 이렇게 짜셔야 돼.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짜는 게 맞는 거예요. if만 해서 또다시 true나 false 값을 반환하는 것보다 그냥 이 식 갖고 얘가 참이면 참, false는 false 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는 것도 초보적인 스타일이고 다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언제 문제가 있어요? n이 홀수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못 이해하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아까 했던 장난인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A, B가 있을 때 A와 B는 술을 마신 거고요. A and B는 같이 마신 거니까 폭탄주를 마신 거고, A, X와 B는 그 중에 하나만 마신 겁니다. 소주는